자,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형님, 이거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빨리 끝낼 방도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한국군의 무력 상황을 좀 가져와라. 딱 스탈린이 보더니 스탈린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제대로 이거 스파이들이 제대로 알아낸 거요. 6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북한군의 중부 전선에서 투입된 이 무력의 40%를 바로 4일 동안에 완전히 좌절시켰습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과 북의 군사력 대비입니다. 한국군은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북한군은요 거의 20만입니다. 무력 대비가 2대1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군대 쪽수는 그리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군대가 어떤 핵심 골간으로 구성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북한군은 우리보다 2배나 많은 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에는 5만여 명이라는 바로 1년 전까지 중국 대륙에서 마오쩌둥과 짱제스하고 싸웠던 중국 군대에서 1949년도에 국내 전쟁이 끝나자마자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군에 편입된 5만 명이라는 전 중국군 조선족 부대가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년 전까지 전투 현장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그대로 북한군에 편입돼 가지고 북한군의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1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그때 당시 어떤 처지였는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8개 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선을 지키려고 38선에 나가 있던 사단은 8개 중에 5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3개 사단은 후방에서 1949년도부터 당시 남로당 팔지산을 토벌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 있었는데 작전 때문에 후방에 있었고 3개 사단만 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은요 지금도 또 1950년대도 딱 전쟁을 관련한 작전을 짤 때 바로 이 숫자 0을 중시합니다. 여기에 군대에서 이거 전역가서서 지금 제한군인이랑 상위군인이랑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숫자 0을 항상 북한은 중시한다. 이걸 좀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한테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는데 북한에는 탱크가 그때 당시 242대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쟁 역사를 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공격하는 쪽에서는 뭘 생각하느냐, 상대한테 없는 무기를 어떻게 내가 가져볼 수 없을까, 상대가 모르는 무기를 가지고 기습해서 상대를 찌를 수 없을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역사를 보면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 초기에 일본군한테 밀렸을까요? 옳습니다. 일본이 그때 조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 결국은 조선 군대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남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점령할 때 나폴레옹에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포였습니다. 자,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서 형님, 이거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빨리 끝낼 방도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한국군의 무력 상황을 좀 가져와라. 딱 스탈린이 보더니 스탈린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제대로 이거 스파이들이 제대로 알아낸 거요. 어떻게 한국군에 탱크가 없어? 미군이 나가면 탱크도 안 주고요. 미군이 탱크 하나도 안 주고 갔습니다. 야, 이건 이거다. 내가 탱크를 주겠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다. 탱크를 가지고 기습해서 불의의 전선을 붕괴시키는 그 연습이나 해라. 그래서 북한군은 1949년부터 1년 동안 가서 탱크 타고 탱크 모는 연습만 그냥 한 겁니다. 그러면 탱크는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가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어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이 붙었을 때 방어하는 쪽은 전선을 차지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움직여요. 전선을 향해서 맞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격하는 쪽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쪽이 이 불리한 걸 이겨내려고 만든 게 탱크입니다. 그래서 탱크에 철갑을 씌우고 공격에 들어오면 그때는 역전이 돼서 방어하는 쪽에서 공포심이 생깁니다. 왜? 탱크를 향해서 포를 쏴야 되겠는데 쏘는 사람은 전선에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앞에 본 적은 자기를 향해 질주오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서 자동적으로 모르게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북한은 서부전선에서 불의에 저렇게 200여 대의 탱크로 6월 25일 날 불의에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 첫날은요 북한이 계획한 것처럼 딱 됐습니다. 자, 우리 군이 포를 가지고 북한에 오는 탱크를 향해서 쏘는데 탱크는요 탱크 앞부분이 철갑이 두껍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준 포로 쏘았는데 탱크가 흠칫 하고 멈춰설 듯 하더니 그냥 달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9시에 벌써 개성이 넘어갔고 그 다음부터 전선이 완전히 붕괴돼서 탱크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 군은 그 다음부터 서울 쪽으로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6.25 전쟁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 한 주일 동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중부에서 내려오는 북한 탱크 사단은 내려와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중부전선의 탱크 사단은 수원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수원이냐? 서울에 앞서서 북한은 어떻게 작전 계획을 세우느냐? 25일 날 부산, 26부터 27일 사이에는 수원, 그 다음에 28일 서울, 마지막에 서울입니다. 왜? 중부전선에서 탱크 군단이 수원을 차지하고 그때 당시 우리 군은 수도를 필사적으로 사수하려고 서울 교외에 다 집결해서 시가전을 준비할 거다. 이때 6월 28일 날 이 수원 개선에서 북한군은 서울을 향해서 얼리 밀고 위에서는 북한군이 내리 밀고 하면 한국군은 서울에서 다 전멸된다.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일으켰는데 이때 중부전선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춘천, 홍천 개선을 지키고 있던 우리 제6사단 김종호 대령이 이끄는 6사단이 북한군 탱크한테 필사적으로 맞섭니다.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탱크 그때 당시 서부전선에서는 막 전선이 무너져서 막 도망치고 있는데 이 중부전선에서는 우리 병사들이 수류탄을 몸에 차고 6탄 용사가 돼서 수류탄을 향해서 막 돌진하고 던지고 포로 까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와서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증하고 있는가 하면 김종호 대령이 정말 평시에 6사단을 정말 전쟁 연습에 잘 대비시키고 장교들을 정상적으로 잘 해서 전쟁에 대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막고 북한군을 여기서 저지시킬 수 있었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김종호 대령은요 평시에 전쟁은 꼭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시에 엄청 전쟁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훗날 북한의 사례를 보면 북한이 이 중부전선을 통해서 수원으로 내려가려던 이 작전이 대단히 큰 실책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탱크는 어디에서 위력을 발생하느냐?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직선선상에 놓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뭘 생각 못했느냐? 춘천과 홍천은 그때 당시 산악지대였어요. 도로도 외턱길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직선으로 우리 국군을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불고불한 선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탱크가 일직선에 놓였어야 공포심이 생기겠는데 이 탱크 바라보는 거는 항상 저쪽으로 가서 산을 돌리고 또 일로 왔다 이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제때 포착한 우리 김종호 대령이 무서워할 필요 없다.
저런 속도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개선까지 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 결국은 탱크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포를 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라. 탱크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직선상에 넣었을 때는 앞에 철갑이 두꺼워서 포로 까부시기 힘든데 춘천에서 산악이니까 탱크가 이렇게 오다 나니까 절로 향했을 때는 탱크가 어디를 설까요?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갈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군은 중부전선을 돌파해서 서울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때 육사단이 6월 25일부터 30일 사이에 북한군의 중부전선에서 투입된 이 무력의 40%를 바로 4일 동안에 완전히 좌절시켰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6월 28일 전에 수원을 먹는다던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북한군의 구조를 보면 당 국가 지도자는 김일성이었어요. 그런데 군대는 누가 쥐고 있었느냐? 그때는 최영권이라는 사람이 군을 쥐고 있었습니다. 공산국가들은 당도 중요하고 국가 주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국가들은 군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북한군은 김일성이 아니라 바로 중국에서 넘어온 이전 중국군 소속 조선족 부대가 기둥이기 때문에 군대의 통수권을 바로 이 최영권이라는 사람이 쥐고 있었어요. 근데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한 북한은 한강을 넘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논쟁을 시작해요. 왜 논쟁을 시작하느냐? 바로 춘천에서 홍천 개선에서 북한군이 치고 수원을 먼저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근데 그때 최영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춘천에서 있는 거기다 전화를 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니 이거 먼저 수원을 먹게 돼 있는데 이거 너희가 내려 못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서울에 먼저 들어왔잖아. 언제면 수원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몇 시간이면 바로 돌파합니다. 그래 진짜입니다. 뻥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기다리면 되겠지. 그래서 야 6월 28일 하루 더 기다려보자. 역시 28일 날도 돌파 못했어요. 29일 날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이제 밀고 이제 뚫리면 바로 탱크 타고 수원으로 내려갑니다. 29일 날 또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책상에서 김일성과 최영권은 책상을 치면서 한강을 넘어가야 된다.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수원에 내려간 다음에 수원으로부터 양쪽으로 압축해서 한강 이남에 지키고 있는 국군을 포위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29일 날 또 논쟁이 결정합니다. 30일 날 이제라도 넘자 하는데 최영권이 끝까지 버텨요. 왜? 최영권은 6.25 전쟁이 한 주일 동안에 끝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일성은 벌써 이거 판이 틀렸다가 이제 안 된다.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30일 날 김일성이 자기가 당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당권을 이용해서 최영권을 전선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누구를 임명하느냐? 자기의 수직인 이 김책이라는 사람을 전선사령관으로 교체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개전 초기에 한 주일 동안의 전쟁을 끝낸다는 그 작전 계획이 뒤틀어지면서 첫날 6월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 북한에서 대싸움이 일어나고 최영권을 이렇게 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북한군 내부에서 중국군 출신 장성들은 다 옷을 벗게 되고 계급장을 내놓게 되고 김일성파인 만주파가 군권을 장악한다는 그런 인사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개전 초기에 북한의 모든 작전을 뒤틀게 만든 그 위대한 힘은 바로 6월 25일 날 저녁 백두산함, 그 다음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춘천을 지키고 있던 우리 국군의 힘으로 다